네, 이번 시간은 단답형 1번부터 19번까지 쫙 빠르게 정리합니다. 지금 1번부터 19번까지 쭉 달려왔어요. 대화 뭐에 관한 거였냐면 선로에 관한 거, 그리고 송전에 관한 거, 그리고 배전에 관한 거. 요렇게 카테고리를 모아봤습니다. 이게 1번부터 19번까지였어요. 어떤 게 있는지 딱 다시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번이요. 가공전선, 가공전선, 가공전선 이상전압 발생 방지에 관한 거. 네, 세 가지 쓰라고 그랬죠. 네. 2메가 피였죠. 이상전압, 네, 2메가 피. 우리 피가 2메가가 나옵니다. 2메가리터. 기억나시죠 다? 이상전압을 발생 방지할 때 메자는 사실 2메자가 아니라 I고요. 매설지선, 그리고 가공지선, 그리고 필회기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할 수 있다고 쭉 알아봤었죠. 두 번째 봅니다. 이도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발생하는 영향. 네, 네 가지 정도 쓰라고 했고요. 네. 지지물 높이 좌우하게 되고 이게 흔들려 가지고 좌우 접촉 가능해지고 길어지면 지나가거나 다른 통신선에 뭐 차량이나 뭐 철도나 다른 통신선에 접촉될 수 있고 타 접촉될 수 있고 그리고 장력이 너무 이도를 너무 짧게 하면 장력 때문에 단선될 우려가 있고 네 그렇게 알아봤었죠. 세 번째가 ACSR 전선의 댐퍼 사용 이유 알루미늄 컨덕터 그리고 스틸 리인포스드 그러니까 알루미늄 그 이름이 강철로 보강된 알루미늄 전선이었어요. 결국은 알루미늄 전선에서 가벼웠기 때문에 서로 접촉될 수가 있죠. 흔들려서. 그래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동 방지하기 위해서 댐퍼 사용합니다. 진동 방지요. 네. 자, 빙설지방 네 번째입니다. 빙설지방 을종 풍합화 중 적재 빙설의 두께와 비중. 자, 거기에 얼마나 되는지 두께와 비중. 요거 얘기했었죠? 네. 우리 그 꼬불꼬불 가는 거 구비구비 고기 간다고 그러죠. 구비구비 0.9 1보다 비중 작으니까요. 물보다 가벼우니까 뜨잖아요. 그래서 0.9 구비구비 계속 가다 보니까 막 그 토하고 멀미하고 막 그래서 욕하죠. 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고 욕하죠. 육두 문자 날려서 욕한다고 했어요. 6mm입니다. 육두 문자예요. 육두 문자 미리. 이렇게 해서 0.9 6mm 이렇게 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중전선로 시설 방식 봤었어요.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직접 매설식이 있었고 관을 묻어서 길로 만드는 관로식이 있었고 관로식 그리고 우리 국어라고 했어요. 국어 도랑 도랑을 숨겨놓은 것 암거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그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특고압 지중전선 케이블 어떤 거 써야 되냐 두 가지 써라 뭐 그런 얘기 했었고요. 하나는 연피 케이블 연에서 연피가 아니라 납이 연자였죠. 납으로 피복을 쫙 해가지고 옷을 입힌 그래서 절연을 극대화시킨 그런 케이블이죠. 연피 케이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루미늄 피 케이블입니다. 네. 알루미늄으로 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란 껍질 피자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케이블이 고특고함용 완전 특고함용으로 쓰인다고 알고 계셨어야 돼요.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중 전선로의 장단점이었어요. 당연히
가공지선과의 차이로 보는 장단점이겠죠.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은 날씨 영향 안 받는다. 그러게 있었고 보수가 비교적 적어요. 보수가 적다. 다시 말해서 깔려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아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다란 뜻이에요. 보수할 때 뭐 저기가 적다는 게 아니라 보수 자체가 그냥 횟수가 적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다회선이 가능하죠. 다회선 설치 여러 선으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죠. 저쪽은 이제 그 라인과 무게 때문에 안 되지만 그리고 유도장애도 경감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단점은 자 송전 용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건설비 비싸고요. 비용 비싸고요. 그리고 건설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고장 발견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유지 보수가 어렵죠.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네, 이렇게 지중전선 장단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여덟 번째는 지중전선. 거기에 일반 케이블을 사용했을 경우, 우리 이제 특수 케이블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일반 케이블을 사용했을 경우, 그때 방제에 사용되는 용지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난연자가 붙어야 되죠. 난연. 우리 왜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서 절연이 녹으면 쇼트가 나면서 거기서 불이 나거나 그러게 되니까 난연 그런 걸로 많이 그래서 난연이라고 붙어야 돼요. 꼭 불연이면 가장 좋은데 불연이란 건 좀 힘드니까 난연 테이프가 있고요. 우리 접속 테이프 있죠. 결선할 때 그리고 난연 도료가 있습니다. 칠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단락 용량 경감 대책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고임피던스, 임피던스가 크면 아무래도 줄이겠죠. 고임피던스 그리고 한류 리액터. 우리 한류 리액터 뜻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한자 뜻까지. 네. 그리고 고임피던스. 그리고 개통 분할이라고 그랬어요. 개통 분할. 개통 연계하고 분할하고 설명 제가 다 드렸죠. 개통 분할을 했을 때 단락 용량이 줄어듭니다. 고임피던스, 한류 리액터, 그리고 개통 분할. 네, 세 가지입니다. 네, 열 번째는 전압을 두 배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전력과 역률은 일정하고 전압만 두 배 올렸을 때, 그때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 선로 손실, 선로 손실률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었는데, 전압은 전압분의 반비례했었죠. 전압분의 x 해가지고 자 뭔지 모를 때 x라고 하는 거죠. 전압의 반비례해서 2분의 1이 되고요. 두 배가 됐으니까 전압 강화율부터 선로 손실, 선로 손실률 전부 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생긴다고 중간에 공식이랑 이런 것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전압 강화만 2분의 1, 나머지는 전부 4분의 1이라는 거. 11번째는요. 변압기 모선 방식 세 가지였는데 단일 모선, 이중 모선, 환상 모선이라고 세 가지 그때 확인해 봤어요. 각각 장단점도 다 알아봤고요. 12번째는요. 무한대 모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내부 임피던스가. 그리고 전압 크기 안 변하고요. 불변이고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위상도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큰 관성정수 되게 큰 그런 모선을 무한대 모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하가 여러 개 붙어도 위상 변화가 없이 이거는 계산을 위해서 이게 해석을 위해서 나온 개념인 거죠. 무한대 모선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 겁니다. 임피던스 제로, 내부 임피던스 제로, 전압 불변, 위상 불변. 알겠죠? 때
이걸 이렇게 했죠. 무언의 압력으로 위임한다 이러면서 외웠죠. 예, 뭐 다른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외우셔도 됩니다. 13번 모선 절체용 차단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였는데 모선을 절체한다는 거, 얼터너티브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전환하는 스위치 같이. 예, 그래서 요거가 설치하는 이유가 왜 하냐면 우리 전압 무정전 전력 공급이죠. 그 목적이 무정전 전력 공급. 네, 그래서 무정전 전력 공급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거 뭐라고요? 네, 전원 공급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전원 공급 신뢰도가 이게 같이 따라 나옵니다. 꼭. 네, 네, 복도체 방식 장단점 말씀드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된 거였죠. 그래서 코로나 그 임계 전압을 구하는 방법 그 공식도 알려드렸고, 장점은 송전 용량이 증대가 된다는 거. 거기까지 보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코로나 손실이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안정도가 올라간다는 거. 중간에 확 뭐 하지 않으니까 손실이 적다라는 거 자체가 안정도 올라가는 거죠. 대신에 건설비가 증가한다는 거. 비용 증가. 꼬임 현상, 복도체니까 꼬임 현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도체 사이의 흡인력. 이거 그 우리 저거 했었죠?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 하면서 제가 쭉 알려드렸어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 그때 흡인력 발생한다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게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15번째는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과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임계전압 이상의 전압 있죠. 코로나 임계전압인 게 있었잖아요. 우리 공식이. 코로나 임계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만약에 들어올 경우, 그럴 경우 중간에 절연이 파괴돼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거에 대한 영향은 우리 그때 유부잡소 했죠. 자세요, 드세요. 그런 거 유부잡소. 여기 사실 손이죠. 자, 통신선 유도 장애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부식도 촉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잡음. 자, 코로나 잡음이 일어난다. 우리 그 전기 지진한 그런 잡음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잡서가 아니라 사실은 잡손이죠, 손.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16번째는 코로나 임계 전압과 방지 대책 그리고 영향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우리 왜 기억나시죠? 그 24.3에다가 M0, M1 그리고 델타 그 다음에 D가 들어가면 이건 지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의 R분의 D 24.3이고 이게 코로나 임계 전압이었는데 여기서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거꾸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날표 그랬죠? 밀날표 밀을 날로 먹었더니 뾰루지가 생겼다. 밀날표 밀도 날씨 표면 현상 표면 상태 요걸 말했죠. 전선 표면 상태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은 여기가 지름 여기가 그 요거를 등가 반지름 그리고 여기는 등가 성간거리 이렇게 나타냈었죠. 요거 알아두라는 거였고요. 방지 대책 요거 방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 쓴 거는 굵은 도체 사용 이 지름을 확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성간거리를 늘리는 복도체를 사용하든지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방지 대책은 굵은 도선 도체 굵은 도체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아니면 복도체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영향받는 요소가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그때 네 가지 정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굵기하고 성간거리, 그거는 요거 두 개죠. 요거 D, 작은 D하고 스몰 D하고 라지 D하고 성간거리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거였고, 표고하고 기온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면서 밀도 적어진다고 그랬고요. 밀도 적어지니까 얘가 적어지면서 얘 전체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 같은 공간, 같은 부피의 밀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코로나 인기전압이 낮아진다는 것.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17번째는요. 배전선 전압 조정 방식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게 자동 전환, 자동 전압 조정기요. 뒤에서 값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래서 SVR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승합기, 예, 떨어진 만큼 전압 강화된 만큼 보상해주는 승합기.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네, 콘덴서는 역률, 예, 역률을 보상하면서 그걸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조정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18번째는 스팟 네트워크 수전 방식 장점 네 가지. 우리 이런 식으로, 예, 다 병렬로 연결해 버리는, 그래서 네트워크 모선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고, 그래서 꼭 나오는 게 무정전. 이거 뭐 하나 끊어줘도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정전 전력 공급.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거. 공급 신뢰도, 전력 공급 신뢰도 높다는 거. 그리고 전압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정전압이 계속 공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낮다는 거. 변동률이 낮습니다.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 예, 이게 막 여러 개 갖다 부하를 막 갖다 붙여도, 예, 다른 데서 더 들어오기 때문에 부하 증가 적응성이 좋다고 했죠. 증가 적응성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18번째였고요. 마지막 19번째는 플리커 현상이 무엇인지, 예, 전압 변동을 해서 조명 깜빡이는 현상이라고 그랬고요. 원인이, 예, 전압의 강하로 인해서 전압 변동이 생길 때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깜빡거리는 거, 조명이 깜빡거리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정밀 전자기기 이런 데에 오작동이 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전동기나 전력 설비 등의 성능을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전력망 전압 품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감대책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감대책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전원 측하고 수용가 측이요. 그죠? 각각 세 가지씩 보통 얘기를 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승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전압 강화를 그냥 넘어설 정도 그냥 승합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지죠. 그리고 단락 용량이 큰 거. 단락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예, 단락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단락으로 보면 나머지는 단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는 단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웬만해선 플리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전용 변압기, 예, 플리커 현상을 막기 위한 전용 변압기 사용하는 걸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전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용가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리액터분으로 보상을 하는 거. 리액터분으로 보상하는 것. 그리고 전압 강화 자체를 그냥 보상하는 거. 전압 강화 보상. 그리고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한다는 거. 무효전력 변동분. 변화하는 그 부분이요. 변동분. 이거를 흡수해서, 예, 전압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게 수용가 쪽에서 할 수 있는, 예, 플리커 현상 경감 대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선로와 송전, 배전 이쪽에서 나오는, 예,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변압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 쭉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예, 어쨌든 여기 개념이니까 그 다음부터 쭉 또
한 가지 쭉 알아보고 다시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